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드름에 대한 영상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턱 주변, 입 주변으로만 여드름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 영상은 턱 주변, 입 주변 여드름 2편으로 턱 주변, 입 주변 여드름의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턱 주변, 입 주변 여드름의 원인 영상을 보시고 왜 원인만 설명을 하고 해결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원래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할 때 1편으로 원인을 설명드리고 2편으로 해결책을 설명드릴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입 주변, 턱 주변 여드름의 원인에 대한 보충 설명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 주변, 입 주변 여드름의 원인이 마스크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마스크는 턱 주변, 입 주변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악화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만 마스크 자체가 여드름의 원인은 아닙니다. 입 주변, 턱 주변 여드름의 근본적 원인은 지성 피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영상을 찍느라고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저한테 진료를 받아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는 진료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료 내내 마스크를 써도 여드름이 지금 하나도 안 나고 있죠. 마스크 자체가 여드름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면 저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으니까 여드름이 나야 할 텐데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여드름이 안 나거든요. 이 의미 자체가 마스크 자체가 여드름을 일으키는 원인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여드름이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마스크 때문에 여드름이 심해지는 분들도 있고 이런 근본적 차이가 바로 지성 피부이냐 지성 피부가 아니냐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근본적으로 지성 피부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스크를 쓰면 이 마스크가 악화 요인이 돼서 턱 주변, 입 주변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지성 피부가 아니면 아무리 마스크 써도 여드름은 안 납니다. 그럼 왜 입 주변, 턱 주변으로만 유독 여드름이 많이 나느냐? 이게 지성 피부 중에서도 얼굴 부위에 따라서 피지선의 활동 정도가 다른고 입 주변, 턱 주변의 피지선이 가장 늦게까지 활발히 활동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주위 부근으로 여드름이 계속 나게 된다라는 것이 1편의 요약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본격적인 내용인 입 주변, 턱 주변 여드름의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드름에 대해서 여러 영상들을 올리면서 이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입 주변, 턱 주변 여드름이라고 해서 다른 여드름과 해결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여드름 해결책과 동일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한 여드름 해결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미 올렸던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입 주변, 턱 주변 여드름의 해결책은 여드름이 얼마나 심하냐, 좁쌀 여드름이냐, 화농성 여드름이냐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해결책이 달라지겠습니다. 여드름이 얼마나 심한지는 여드름의 개수와 여드름의 염증 정도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여드름의 개수와 여드름의 염증이 심한 정도, 여드름이 어떤 타입으로 발생하는지 이거를 종합하여 해결책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주변, 턱 주변 여드름이 나긴 나는데 붉은 화농성 여드름이 소수 몇 개만 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 이때의 해결책은요, 개수가 많지는 않은 소수 개수이니까 먹는 약은 필요는 없고요. 바르는 여드름 연고를 바르시면서 여드름이 골맞을 때 압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가라앉지 않으면 염증 주사를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드름이 염증이 심하다 그러면 바로 초기에 여드름 염증 주사를 맞으시고 그 후에 여드름 연고 계속 바르시고 골맞을 때 여드름을 압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입 주변, 턱 주변 여드름이 화농성 여드름 타입으로 나는데 개수가 몇 개 나는 게 아니고 많은 숫자로 난다면 이때의 해결책은 바르는 연고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의미가 바르는 연고로는 잘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수가 많을 때는 먹는 약을 복용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즉 먹는 약을 복용하면서 노랗게 골맞을 때 압출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호전되지 않고 빨리 가라앉지 않으면 염증 주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만일
염증이 처음부터 크게 난다 그러면 염증 주사를 빨리 맞으신 후에 여드름 약을 복용하시고 노랗게 골마오면 그때 압출하시면 됩니다. 염증 주사도 맞았고 먹는 약도 먹고 압출도 해봤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먹는 약을 PDT나 여드름 레이저 같은 시술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화농성 여드름이 날 때 그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책이 나뉘어지는지는 파악이 되셨죠? 그 다음으로는 입 주변, 턱 주변 여드름이 화농성 여드름이 아니라 주로 좁쌀 여드름 타입으로 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입 주변, 턱 주변 여드름이 붉지도 않은 단순 좁쌀 여드름 몇 개만 나는 정도다. 이러면 집에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 보세요. 만약 각질 제거제로 자가 관리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다고 하면 각질 제거제를 계속 사용해 보시면서 여드름 연고를 처방받아서 그 좁쌀 여드름 부위에만 발라보세요. 만일 입 주변, 턱 주변 여드름이 붉지가 않은 단순 좁쌀 여드름인데 개수가 좀 많이 난다고 하면 집에서는 자가관리법으로 각질 제거제를 쓰시고 병원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스케일링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스케일링도 받고 있는데도 호전이 없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집에서는 각질 제거제를 쓰시고 병원이나 관리실에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서 개수가 많으니까 연고가 아닌 pH 조절제 약을 복용하시는 게 다음 순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면 집에서는 각질 제거제 쓰시고 병원이나 관리실에서 스케일링 받으시면서 이 pH 조절제 약을 PDT나 레이저로 대체를 하여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 주변, 턱 주변 여드름은 관리법과 치료법이 있습니다. 관리법은 압출, 스케일링이 있고요. 집에서 각질 제거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법에는 바르는 연고, 먹는 약, 시술 이렇게 되고요. 호전의 정도를 평가하여 각각 다음 단계로 치료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턱 주변, 입 주변 여드름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드렸는데요. 턱 주변, 입 주변 여드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